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마주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7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는 어떤 음료를 마실지, 이 물건을 살지 말지,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등 현재는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이죠. 여러분은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들의 금공강 시즌1의 대망의 마지막 에피소드 DJ를 맡은 민기뉴입니다. 와! 다들 잘 지내셨나요? 먼저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시옷받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민기뉴입니다. 우리 당근 멤버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학기가 시작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네. 과제도 엄청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자금적 여유가 생겨서 어... 백화점에 가서 커피 용품을 12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커피 용품이요? 네, 에스프레소 뽑는 거, 모카포트, 원두, 네, 원두 가는 거.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사시는 곳에다가 그걸 설치해놓고 뽑아 먹고 싶을 때마다 뽑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다 수동이라서 기숙사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는 게 수동이에요? 네, 수동도 있어요. 손으로 압력가해서. 그럼 그 많은 걸 다 기숙사에 들고 가서 하시는 건가요? 네네. 정말요? 대박이다. 와, 역시 모카님 닉네임에 맞는 일주일을 보내셨네요. 네, 저도 뭐 개강하고 굉장히 바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만 선택해. 어서 해주세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아깝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만 선택해. 어서 Yes or yes. 가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 yes or no. 바로 선택입니다. 저 민기뉴는 사소하게는 카페에서 무슨 음료를 마실지를 결정할 때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곤 합니다. 선택장애는 다른 말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선택 상황에서 확고한 결단을 내리지 못해 뒤로 미루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햄릿의 명대사를 따와 햄릿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해요. 지금은 간단한 결정장애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해당 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아니다. 이거가 네. 몸의 피로로 인해 그런 거면은 그것도 포함인가요? 제 생각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선택으로 인한 몸의 피로요? 네. 그것도 다 포함 아닐까요? 오케이. 저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선택을 했으면 어차피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선택은 네. 딱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계속 그거를 뭔가 나가야 된다는 압박이 있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선 글쎄 아마도 잘 모르겠어 라는 모호한 말을 자주 한다. No, 저는 no. 진짜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난이고. 네. 잘 모르겠어요. 뭐 글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모카님이 상당히 신기하네요. 그러면 모르겠는 경우가 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말을 안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아니야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일단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50%가 아니면 네. 50%면은 그냥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모르겠는데 51%다 그러면은 기다 아니다를 빨리 얘기하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긴 한데 참 선택이 어렵더라고요. 다음 문항은요. 혼자서 쇼핑하는 일이 어렵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쇼핑을 하면은 계속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저를 엄청 쳐다보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특히나 아울렛 같은 데를 가면은
그 점원 일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으니까 저한테 막 3명이 이렇게 주시하거나 그럴 때는 네. 제가 뭐를 잘 고르거나 그런 걸 잘 못하겠어요. 전혀.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네. 그거는 선택이 어려운 거보다는 약간 점원분들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인가요? 부담? 아, 쇼핑할 때 선택이 그런 걸 네, 얘기하는 여기서는 거구나. 이제 선택도 어려워요. 그런가요? 네. 모카님은 어떠신가요? 약간 슬픈 게 딱히 쇼핑을 하러 갈 일이 없어요. 왜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하신 편인가요? 네, 아니면 보통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고 옷 같은 경우도 뭐 집에 있는 거 입거나 아니면 필요하면은 인터넷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혼자서 쇼핑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잘 해요. 저는. 점원분들이 딱 와가지고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있나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신가요? 버즈를 꽂고서 노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좋은 방법이네요. 부담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점원분 스트레스 생각하니까 생각난 건데 네. 그 뭐 이니스프리 같은 그런 화장품 가게 가면 그 바구니를 고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바구니? 그래서 혼자 쇼핑하고 싶은 거는 또 표시가 되어 있는 바구니를 딱 골라서 그걸 들고 다니면 너무 좋다 진짜. 혼자 하는 거고 또 네.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그분들은 또 점원들이 오시고.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문항은 식사 메뉴 선택이 어려워 남의 결정을 따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은 많이 하는데 남이 이거 선택했다고 그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했는데 옆 사람이 난 짜장면 먹어야지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내가 짬뽕 시킬게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 가게 마지막으로 온다 생각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먹었다 생각하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 골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식사 메뉴 선택이 약간 어렵긴 한데 남의 결정을 따르진 않는다는 말씀이죠.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가면 막 친구들이 뭐 먹는다고 해서 나도 그거 먹어야지 이러진 않는데 메뉴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맛있어 보여서 선택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너럴한 걸 골라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은 뭐 부대찌개 아니면은 중국집 이렇게 두 개를 고를 때 선택을 따라가는 건 어떠세요? 저는 만약에 둘 다 괜찮으면 친구의 결정에 따르는데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 날에는 딱 고르는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매번 구매 결정을 망설인다. 일단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보다가 그 장바구니에 담긴 담는데 담은 것들이 싸면은 그냥 사요. 네. 근데 담는 것들이 조금 비싸거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커피 용품이라 조금 좀 전문적인 거다. 그러면은 전 현장 구매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사요. 그렇구나. 저는 일단 인터넷에서 좀 많이 사는데 장바구니에 많이 담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루를 일단 꼭 묵혀놔요. 그 다음에 다음 날에 그 묵혀놓은 거를 다시 보면은 그때는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안 사도 되겠다 싶은 게 몇 개는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저는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만 묵혀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한참 동안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또 봐요. 일주일? 네. 그러니까 틈틈이 보긴 하되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보기도 하는데 심하면 그때 봤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도 사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사게 되는 것 같고. 과연 내 기숙사 방에 있는 그 수많은 커피 용품들은 쓸 데가 있는 것인가?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만족감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항은 영화나 책을 고를 때 현재 개봉 1위나 베스트셀러를 고른다.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영화는 일단 좀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다는 뜻이니까. 영화, 그쵸? 영화는 인기가 많은 걸 보는 게 더 재밌으니까. 네.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나 영화도?
박스 박스 오피스. 오피스. 네. 그거를 보긴 하는데 책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책은 만약에 1위에 있는 게 저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야의 책이면 저는 딱히 사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1위여도.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영화는 조금 덜 하긴 한데 서적 같은 경우에는 그 베스트셀러들을 샀다가 실망한 적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자기계발 서적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책은 그냥 원하는 거를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도 일단 상영 예정작을 다 본 다음에 이거 봐야지 하고 그거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항은 너무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입니다. 난 오히려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의 소유에 그렇게 많은 물건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필통이 5개 있다든지. 그건 문제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선택하는 게 힘든가 안 힘든가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떠세요? 종류에 그러니까 그 물건이 뭐냐에 따라 크게 다를 것 같긴 한데 시계 같은 게 만약에 시계다 그러면은 많으면 좋지 않나요? 시계, 신발. 그렇구나. 저도 이거는 뭔가 대체로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뭐 입고 나가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엄청 고민을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다양한 게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까 모카님처럼. 번님은 어떠세요? 저는 시계나 옷, 뭐 소지품 같은 거를 뭔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나 놓고 그것만 쓰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서 시계가 막 3-4개가 있으면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말요? 한 개만 쓰고 3개를 안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막 질리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있어야 돼요. 네. 자, 다들 마치신 것 같은데 총 7개 항목에 대해서 3-4개가 해당하면 우유부단한 스타일, 그리고 5개 이상이면 결정장애, 즉 햄릿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우리 당근 멤버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셨어요? 저는 3개로 우유부단한 스타일. 정말요? 아까 되게 뭔가 선택장애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느껴졌는데. 네. 저는 4개 나왔습니다. 4개. 근데 드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이 거의 3개, 4개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4개 나온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스타일. 저희는 다 결정장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결정을 쉽게 내리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있으신가요, 번팀은? 저는 조금 특이한 방법인데 네. 저는 결정을 할 때 항상 그 제가 예전에 과거에 했던 결정들을 되짚어 보거든요. 되짚어 보면은 그 결정을 했을 때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면 빨간색 가방이 있고 파란색 가방이 있는데 파란색 가방을 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빨간색을 사도 파란색을 사도 나는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냥 내 인생의 수많은 결정 중에 하나야 라는 생각을 하면 훨씬 결정하는데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가방 색깔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중요도를 그 선택에 부여하잖아요. 예를 들면 카페에 갔는데 아메리카노 먹을지 카페 모카를 먹을지가 너무 중요한 선택 같은데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카페 모카를 마셔도 둘 다 그렇게 중요한 선택은 아니다라는 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뭔가 굉장히 공감이 가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쉽게 이건 별로 영향이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모든 선택은 후회가 동반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후회가 동반하지 않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처음부터 선택이 아니었던 거죠. 오, 명언이네요. 와우.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역할을. 다른 분들은 혹시 그러면은 선택 장애가 조금 있을 때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딴 사람한테 그 선택을 넘기는 거고.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옛날 방식이죠. 동전 그거. 동전 튕기기? 완전 랜덤이네요. 네. 근데 물론 그게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점심 메뉴 고르기나 그런 거일 땐 그렇게 하고. 네. 만약에 인생에 중요한 거라면 진짜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되겠죠. 중요하게 그러면 선택을 내리시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뭔가 어떤 건가요?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드시는 게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좋은가 아닌거구나. 그러면 좋긴 한데 뭐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좀 나쁘게 미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그런 게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약? 약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게 너무 좋다. 맞아요. 근데 몸에는 안 좋잖아요. 끊어야죠. 좋더라도? 끊어야죠. 알겠습니다. 담배는 나빠요. 안 돼요. 민기뉴님은 그러면은 선택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는 약간 그 종류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하나를 골랐을 때 나머지 제가 안 고른 거 있잖아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고르면 저걸 놓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니면은 후회를 할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생각해봐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좀 고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최대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번님은 뭐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한데 모카님께서 말씀해주신 거가 비슷한데 제가 사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 좋음이 장기적인 좋음이 아니라 단기적인 좋음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돈도 나가고 살도 찌는데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자 이런 거 선택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내가 선택을 내릴 때 내가 이런 선택을 내리고 있구나 그냥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 정도? 그 정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하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1번 엄마 대 아빠.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하셨나요? 네네네. 그리고 번님은 엄마. 2번 사랑 대 우정. 하나, 둘, 셋. 사랑. 3번 비혼 대 결혼. 하나, 둘, 셋. 결혼. 오, 똑같으시네요. 4번 다시 태어나면 남자 여자. 하나, 둘, 셋. 여자. 오. 근데 이거 이유 물어보면 엄청 해주세요. 네, 5번 과거로 돌아가면 당신들의 금공강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이거는 뭐 피디님이 앞에 앉아 계신 이상 별로 말이 나올 수가 없네요. 자, 우리 당근 멤버들의 선택을 잘 들어보았고요. 질문 하나씩 다시 짚어볼게요. 먼저 1번 엄마 대 아빠였죠. 왜 아빠를 고르셨나요? 정말 이거는 가정 파괴 팟캐스트네요. 네. 일단은요. 네. 등록금을 아빠가 내주기 때문에. 아니 농담이고요. 솔직히 이거 문제가 너무 해요. 어떻게 고릅니까? 어머니도 좋고 아버지도 좋지. 근데 맞아요. 근데 뭐 저는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정말요? 어머니 많이 서운하시겠네요. 엄마도 이런 질문 나오면 저한테 아빠 좋아한다고 얘기하라 그래요. 잘 넘어갔습니다. 뭐 이유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 건가요? 뭐 부모님이야.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냥 다 좋은 거죠. 부모님이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둘 중 하나를 고르겠습니까? 맞아요. 번님은 왜 엄마를 고르셨어요? 저는 100% 어머니를 고른 이유가 그 아버지는 이제 은퇴도 하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항상 아버지를 제가 바라보는 느낌이 약간 아버지는 강하다, 뭐 아버지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대처를 잘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반면에 어머니는 뭔가 제가 보살펴드려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느낌에 그래도 고르자면은 어머니를 보살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에 골라게 됐습니다. 효자시네요. 잘 넘어갔습니다. 다들 부모님께서 듣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엄마긴 한데, 네. 저는 좀 이유가 다른 게 아빠는 아무래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쇼핑도 하고 이래서 좀 더 친밀한 게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엄마를 골랐고요.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사랑 대 우정에서 다들 사랑을 골라주셨는데 네. 일단 민기님은 어떠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정입니다. 자, 오케이, 우정. 네네. 그러면은 모카님은 왜 사랑을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네. 잘 이야기를 사랑을 하고 싶어서 그것도 있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 대 우정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나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그러니까 그 동성 친구들, 그러니까 우정이라 말하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깨고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거는 조금 그런 경우에선 친구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우정이라는 걸 고르라는 게 어느 걸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상황에서 어느 걸 선택하실 건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현실적으로 사랑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런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딱 뭐 친구 한 명과 사랑하는 상대 한 명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친구는 정말 한 10년 지기 친구고 네. 여자친구는 이제 만난 지 한 1년 된 친구다. 여자친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랑을 선택해야죠. 그 10년 지기 친구는 평생 못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알고 지냈으면은 뭐 못 볼 걸 다 보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보내줘야죠. 잘 있어. 뭐 해외로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도. 그거는 양해를 구해야죠. 아쉽다. 마지막까지 사랑했으면 완전 그냥 끝내버리는 건데. 그렇구나. 그러게요.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제 생각에는 사랑이 궁극의 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뵙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인분, 남편분이랑 평생 알콩달콩 살지 뭐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면. 네. 그래서 네, 우정이라고 해도 뭐 네. 하긴 뭔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부부분들은 뭔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생의 동반자 느낌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우정을 선택한 게 어차피 사랑은 이제 사랑을 할 때는 정말 뭐 우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 깨지고 나면 남는 건 우정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그런 이유에서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사랑과 우정을 고민을 하게 되는 선택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보였을 때 이제 고백을 할까 말까. 고백을 하면은 우정이 깨지고 우정에서 사랑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정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아껴놓고 있는 애지중지하고 있는 네. 그 에피소드 아닌가요? 시즌2 때. 남사친 여사친 가능한가요? 근데 고백을 안 해도 그건 이미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짝사랑이면 그래도 뭔가 한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정에선 살짝 벗어난 게 아닐까.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비혼 대 결혼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둘 다 결혼을 선택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일단 가장 연장자이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은 그냥 이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은 궁극적으로 하면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인위적으로 아니면은 억지로 결혼을 하는 상황이 결혼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도 좋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면 하고 싶다.
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 네. 그러면 모카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반려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평생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리적으로 큰 안정이 되고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뭔가 그런 되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항상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결혼했을 때 100% 그런 되게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모 연예인의 이혼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많긴 하죠. 알긴 알지만 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했을 때 굉장히 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물론 좋지만 만약에 파국으로 치닫을 정도로 뭐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보단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생각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가다가 내가 진짜 엄청 운명의 사람을 만났으면 난 바로 그런 생각이 바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결혼의 가장 큰 잣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만나는 시간을 두고 좀 서로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진짜 긍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태어나면 남자 여자에서 두 분 다 여자를 골라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자 했고 네. 민규리님이 뭐였죠? 네, 저는 아직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남자예요, 저는. 근데 약간 그 이유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나도 이유가 왠지 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저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살고 싶어요. 나도. 저도 그렇게 나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모토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느끼란데 아직 남자는 일단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봤으니 이제 안경해보면 반대쪽 성을 저도 진짜 궁금해요. 뭔가 남자로 살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게 뭐 많이 작용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런 거 말고 그냥 여자 자체에 그러니까 여자로 살면 뭐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고른 것도 있나요? 저 부러운 건 있어요. 뭔데요? 이제 여자 동기들의 친구들이 노는 것을 봤을 때 좀 부러웠던 게, 여자 친구들은 카페 같은 데 많이 가요. 서로 디저트 맞아요. 먹으러 다니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 가가 남쪽 가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애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애들이. 걔네들은 카페를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일단.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고 싶은 카페가 있어서 내가 사주겠다고, 케이크 내가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가달라 그랬는데도 안 가요. 그럼 저 같으면 갈 것 같은데. 차라리 PC방을 가재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그런 게. 네. 그건 좀 신기하네요. 저희는 그냥 카페면 거의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요. 난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 무조건 카페를 가야 된다 이런 주의여서. 물론 카페를 싫어하는 여성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좀 안 좋아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면 주로 하는 일이 모여서 뭐 얘기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모여서 수다 떨고.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은 그런 게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아리가 있어서 동아리 끝나고 이제 그 좀 다 파할 겸 이제 카페 갔을 때는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막 일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카톡해서 야 카페 가자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일의 흐름에서 중간에 딱 하나 있으면은 오케이인데 갑자기 뚝 끊어져 있다가 뚝 있으면 안 가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자분들은 뭔가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 이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면에 남자들은 갑자기 뭔가 어디를 가서 우리 함께 같이 얘기해 볼까 이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잖아요. 뭔가 이해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번님은 왜 여자를 선택하신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경험하지 못해본 거를 경험해보는 게 가장 컸고, 그 이유에는 사실상 별로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냥
옷을 이쁘게 입어보고 싶고 뭔가 화장을 해보고 싶고 뭔가 네, 저도 그런 게 약간 궁금했어요. 남자분들은 뭔가 그런 요즘은 뭐 남자분들도 화장 많이 하지만 네네. 여자분들도 화장 여자들이 보통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부러운 면도 있나 이런 생각이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궁금하긴 해요 확실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로 태어났을 때 뭔가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경험해보고 싶은 게 가장 크지만 뭔가 되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면에서 그쵸 뭐 네. 있겠죠 뭐. 네. 약간 신체적인 면도 그렇고 그쵸. 뭔가 그리고 뭔가 편한 점이 많다는 것 같아요. 네, 힘도 약간 더 세니까 그것도 약간 기초 체력의 문제도 있고.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 힘의 차이를 뭔가 네. 헬스를 해보고 뭔가 네, 이런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면 당신들의 금공강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다 한다를 해주셨는데 네.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유를 들어보죠. 번님 먼저. 저는 너무 잘했다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 게 일단 사람들이 너무 좋으시고 패널분들이 너무 좋으시고 착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제 생각에는 패널분들이 너무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근데 팟캐스트는 너무 좋다.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패널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네, 다시 돌아가도 할 것 같습니다. 모카님은 어떤 이유에서? 저는 그냥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 약간 좋아요. 여기 PD님이 계셔서 저희가 진정성이 지금 약간 흐려지고. 그거 장난이고요. 진짜 저희는 정말 금공강 저도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제 녹음하러 오기까지 2시간이라는 긴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맞아요. 이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으며 맞아요. 그럼에도 저희가 여기까지 온다는 게 진짜 좋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다들 맞아요. 되게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엄청 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목한 당신들의 금공강 10월 둘째 주, 셋째 주쯤에 영상 확인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러웠다. PD님도 금공강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하실 건가요? 네, 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저희는 모두 만족하고 있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다들 영화 어바웃 타임 아시나요? 어바웃 타임의 남자 주인공 팀은 시간여행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죠. 여러분도 팀과 같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인생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어렵다. 돌아가서 조금 고치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그렇죠. 어바웃 타임과 비슷한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건 약간 정말 개인적인 거긴 한데 네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녔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으로 바로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의 결정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그래서 대학교를 그때 2년 정도를 다니고 그다음 아예 전공을 바꿔서 지금 다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 전공을 선택하는 걸로 저를 바꿨으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때 선택했던 전공보다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이 훨씬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전공도 마음에 들 뿐더러 저는 뭔가 이렇게 그때 선택했던 전공이 꾸준히 준비해서 나중에 시험을 하는 게 큰 거 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과제도 있고 막 발표도 있고 막 계속 뭔가 끊임없이 있으니까 그게 저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일찍 만났으면은 약간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그 유럽에서 대학을 다니시던 거랑 지금 한국에서 다니는 거랑 자세한 차이점을 중에서는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라면
어떤 게 더 나으신지.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유럽에서 다녔을 때는 그 한 학기에 시험이 2개밖에 없었어요. 정말 큰 예를 들면 텍스트북 5개를 외우고 그 중에서 시험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요? 네네. 예를 들면 교재 5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과목 그래서 2개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이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놀다가 막 시험이 닥치면 막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사실 그 시험이 그때 닥쳐서 하면은 잘 준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맞는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뭔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눈에 앞에 닥치는 것만 열심히 하면은 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냥 잘 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채찍질 해주고 막 네. 빨리 공부해 약간 이런 게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고3 학생들께서는 일단 방송을 끄시고 장난이고요. 듣고 계시냐면 약간 그 어떤 공부를 할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파악을 해서 약간 아웃풋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인풋이 더 강한 사람인지 그런 거를 잘 알아서 시스템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이게 이제 대학교로 들어가면 그 대학에서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결정되기도 하고 네. 또 거기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되게 그냥 생각 없이 보통은 그 성적에 맞춰서 그냥 결정을 하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에는 전공에 맞춰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게 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하나의 과를 선택하게 되면 그거랑 좀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하는 길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를 선택하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카님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근데 제가 어바웃 타임을 안 봐서 그런데 네네네. 이게 과거로 돌아가서 선택을 딱 하고 현재 오면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 기간 동안의 경험들은 내가 못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진 않고 대충 자기가 그때 경험이 막 갑자기 막 차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2학기 수강 신청 직전으로 갈래요. 일생에 한 번의 기회를. 네, 아니 괜히 어줍잖게 애매한 거 건드렸다가 일 크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지금 매우 불만인 그 금요일 날에 있는 그 하나의 수업을 그 수강 신청하고 봤더니 교수가 바뀌어 있는 이상한 그 수업을 드랍하고 싶어요. 지금 빨리.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더 중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중요한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 제가 그 선택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경험들을 못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 날로 돌아가서 이제 답을 다 알고 수능을 잘 치고 지금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미련이 없으신. 일단은 제가 다시 그 수능장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극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답을 다 외우고 관리도 만무하고 그냥 진짜 이상하게 하나 건드릴 바엔 그냥 안전하게 지금 불만족인 걸 해결하자.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모카님은 별로 이제 후회되는 결정이 딱히 없으신 거 아닌가요? 뭔가 저는 딱 그 결정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사람이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면은 바로 거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수강 신청 직전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거는 물론 방송에서 말 못하는 후회되는 일들도 많아요. 네. 물론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제가 해서 한 선택이고 그러니까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결과가 이상해진 거가 있었으면 그걸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제 상황에선 지금 그게 수강 신청인 거고 분명 클릭하기 버튼 전엔 A 교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수강 신청이 다 끝나고 드랍하는 기간도 다 멈추니까 강사로 바뀌어 있어.
그거는 조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 강사는 지금까지 학교 전산에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강사한테 전화하거나 연락할 방법도 없어. 근데 300명 그만 얘기할게요. 이건 그만. 그만큼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렇구나. 민기누님은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번님하고 살짝 비슷한 것 같은데, 저 고등학교 직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중학교 3학년인가요? 네, 그쯤으로 돌아가서 뭔가 좀 지금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였는데 약간 좀 특수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고 왜냐면 제가 약간 언어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특수한 그런 고등학교에 가서 언어를 익혔으면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돌아오셨어요. 언어를 네.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되네. 저는 독일어. 독일어. 네. 구텐 탁. 네. 네. 그렇죠. 그러고 그때를 좀 더 열심히 보냈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 네, 저는 약간 물론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 완전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네, 열심히 보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뭔가 과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성적에 맞춰서가 아니라 정말 제 흥미를 찾아서 선택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점수가 높은데 이 과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과를 가는 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좋은 건 문 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기분이 가장 행복하죠. 근데 모카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지금의 나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꽤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냥 뭔가 아쉬울 뿐. 네, 감정적으로는 저는 2015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마지막에 만났을 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막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는데 별로 많이 못 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때 하루를 뭔가 온전하게 할아버지랑 보내면서 할아버지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같이 꼭 안아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뭐 바뀌진 않겠지만 네. 가장 큰 만족을 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부모님들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야겠다. 네. 왜냐면 이제 사람이 일단 계실 때는 되게 그냥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안 계실 때는 되게 생각나고 그립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선택을 주제로 당근 멤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영화 미스터 노바디 이야기를 하며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92년 죽음을 눈앞에 둔 118살 니모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떠올립니다. 9살의 니모가 이혼하게 된 부모님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된 것. 그 선택을 시작으로 니모는 각기 다른 9가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자가 니모의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삶 중에 어떤 게 진짜죠? 그러자 니모가 대답합니다. 이 모든 삶들이 다 진짜야. 모든 길이 다 올바른 길이지. 우리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틀린 선택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속 대사처럼 지금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면 후회는 잠시 미뤄두고 현재를 좀 더 온전히 바라보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들의 금공강은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즌1 마지막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에필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